예, 6월 26일 목요일 마감 시황이 5%입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장이 한번 크게 흔들렸죠. 빠졌다가 막판에 조금 당겨놓고 있는데 뭐 크게 변할 것 같지 않아서 한 2시 반쯤에 방송을 좀 빨리 찍고 있습니다. 자, 우리 채널 하루 한번 보셔도 되고 전체 시장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 시장의 등락이 정말 강하다가 한번 처음 출렁거리다 보니까 단기 조정 올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응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은 어제도 올라가면서 거의 신고가 내는 듯 하죠. 지수가 올라갈지 신고가 여부에 대한 제 얘기를 말씀드릴 거고요. 엔비디아는 신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이 실적이 나왔는데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주가는 그냥 보합 정도 있습니다. 자, 미국이 볼만한 거는 연준에서 어제 은행 SLR 규제, 그 미국 국채 수요를 키우기 위한 그런 규제 완화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 다음에 나토 정상회담 통해서 우리 섹터 챙길 게 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지금 단기 조정에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아직까지 뭐 그럴 수도 있어요. 3천선 안착 전에 바로 날아가는 게 사실 조금 부담된다는 말씀 며칠 드리고 있었는데, 그 사실 전반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나 글로벌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다 괜찮은데 워낙 강하고 우리나라 워낙 쏠렸던 수급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우장창거리면서 그 상반기 얼마 남았죠. 이제 반기든 분기든 마무리되는 6월이다 보니까 익절들이 좀 나왔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요럴 때는 제가 섹터별로 나눠서 요새 제가 구분으로 저 의견과 분석을 좀 해드리니까 섹터별로 잘 봐주시고요. 어쨌든 우리는 조금 실적 시즌 미리 대비해서 한류 섹터로 비중을 좀 늘려놓고, 변동성이 좀 많습니다. 로봇이 변신 로봇은 변동 로봇인데 제가 봤을 때 빅스고 큰 문제는 없어요. 이 변동성 제가 기다리면서 제가 보는 차원에서 설명을 잘 드릴 거고, 일단 우리는 종목을 거래 한 3개 정도 익절을 잘 해놨습니다. 그게 슈팅했을 때 다 챙겨놔서 현금 확보하면서 우리 단기 조정 등락에 좀 대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돼요. 오늘은 구체적으로 포트 조정하는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바닥 4월 달부터 특히 5월 6월 날 엄청나게 강하게 땡겼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까지 사례가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이렇게 강하게 땡겼는데, 그 단기 조정이나 등락은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고, 이렇게 되면은 바로 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바로 죽는단 말도 웃긴데 등락되는 기회를 좋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매수 매도 밴드를 이렇게 드리면 파트 2에서 오늘 묻는 분 계셔서 그러는데 똑같아요. 그냥 그런 밴드 있을 때 파는 쪽으로 보시면 되고, 유튜브 게시판에는 원래 법적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답변을 못 달게 돼 있어요. 제가 보거나 답변 드릴 수 있는 거는 오늘 제가 방송 드릴 때 의견을 파트 1, 파트 2에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등락돼서 좀 그러셨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랑 보셨던 분들은 괜찮을 것 같아서 따로 방송을 안 찍었어요. 오전에는 요걸 한번 정리하시죠. 자, 달러는 추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자, 97.1 좀 더 약세 같고, 10년물은 4.16 좀 더 떨어졌어요. 유가는 안 보여드린다 했죠. 뺄게요 이제부터. 자, 달러랑 금리만 챙기면 됩니다. 근데 원래 올해 들어서 미국 약세일 때 달러 약세가 3년 만에 왔다, 미국의 자금 이탈되는, 그 다음에 트럼프 신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매크로로 봤을 때 수십 년간 봤을 때 달러 약세될 때는 미국도 나쁜 게 아니에요. 글로벌 정시가 미국이든 비미국이든 다 좋은 매크로라 보시면 됩니다. 자, 10년물 금리가 조금 더 빠졌는데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도 드릴 거예요. 이것도 괜찮은 거예요. 매크로적으로 괜찮은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자, 제가 띄워놓은 게 미국의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지금 19,900, 2만 근처까지 가고 있는데, 자, 제가 신고가 나는 거는 물론 살짝 단기로 페이크든 등락이 있겠지만 신고가는 리스타트라 했잖아요. 미국이 정시가 리스타트 돼서 새로운 세계를 갈라 그러면 제가 말했던 싸가지의 섹터별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진해요. 근데 분명히 종목장에서 특별한 개별 종목들은 올라가는 모습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 AI 성장성과 개별 주식의 파워가 나타나서 그렇지 아직까지는 박스 미장 그 간판을 떼진 않았어요. 자, 제가 오늘 엔비디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우리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신고가 155불로 갔습니다. 이런 부분이 나면서 신고가 나긴 났는데 특별한 얘기 있었냐? 그런 것보다 지금 괜찮은 것들 돈이 가거나 차별화가 있잖아요. 시총일이 탈환하면서 3.7조 달러가 됐는데 어제 루프 캐피탈이라는 데서 목표가를 엄청 올려버렸어요. 그전에 175불 정도 보다가 250불까지 거의 엄청나게 올렸는데, 그렇게 되면 시총 6조 달러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이 아니라 내용이 3년 내 AI 가속기 컴퓨팅 지출이 되고, 그 다음 빅캐퍼가 들어오고,
뭐 당연히 핵심 기술은 AI 쪽에서 대장은 맞잖아요. 하드웨어 쪽에서는. 그런 거를 상당히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시장에 수급들이 들어가면서 이 대장주를 한 번 더 올렸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이 대표인 젠슨왕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근래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부분인데 AI 다음은 당연히 로봇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근래 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로봇택시 관리 이것저것 말이 많다 보니까 줄렁거리고 있는데 오히려 옵티머스 로봇으로 좀 더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분명히 AI 다음으로 물리의 최종 단계인 로봇으로 가는 모멘텀은 진짜 저는 차고 넘친다 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딴 거보다도 아침에 우리 로봇 테마를 좀 봤어요. 그 모멘텀 좋고 아침 정시가 살짝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수급적인 자체적 문제 때문에 출렁거렸습니다. 변동성 보고 좀 빅스업 체크를 했는데 여전히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엔비디아는 제가 예전에 작년 초죠. 정말 강조하면서 50불 때 우장창 그때 들어갔습니다. 50불 때 들어갔을 때인데 그때도 박스를 한 6개월, 7개월 기다가 갔어요. 큰드럼 파동은 분명히 좋아요. 근데 여기서 엔비디아 물론 대장은 좋지만 이제 하반기 여러 가지 이슈 보면서 이 쌍바닥을 좀 만들어야 된다 했잖아. 물론 개별적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엔비디아 가는 거는 그냥 구경하고 전처럼 여전히 큰 시황 바뀌지 않고 있어요. 자, 그리고 마이크론은 얘도 4월달보다 많이 올랐어요. 되게 많이 올랐는데 우리나라 반도체도 물론 한이 제일 좋지만 호실적 나오고 주가는 강보합. 그동안 선반 현상이 좀 있었겠죠. 근데 분명히 AI 중심 메모리가 계속 증가한다. 거기에서 또 HBM 있죠. HBM 지금 우리나라 하이닉스 1등이고 5, 60% MS 들고 있지만 얘들이 20%까지 HBM의 점유율을 늘리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삼성이 아직 못 들어갔잖아. 자, 그런 부분이 물론 딴 것도 확장되면 다른 반도도 좋지만 HBM에 대한 이런 메리트 좀 살면서 마이크론과 하이닉스가 제일 잘 가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 갖고 있고 얼마 전에 다 팔았던 소부장기도 드릴 거예요. 참고로 보시고요. 분명히 빅테크가 차별화돼서 분명히 엔비디아 신고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지표로 본다는 애플, 알파벳 같은 게 퍼가 지금 13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못 올라가고 있거든. 이런저런 또 독과 좀 묶여서 이런 것들이 차별화되는 상태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제가 반도체나 AI 반도체, AI 소프트 기업 보잖아요. 개별적으로 보고 있지만 전체로 아직까지는 박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 이런 거 AMD 올라가면 3정도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수급적으로 쏠림이 좀 있으니까 차례 기다립니다. 자, 박스 미장의 돌파 여부를 약간은 보수적으로 지켜보겠다 말씀드렸어요. 자, 이제 연준의 파월이 얘기한 거 있습니다. 어제는 하원, 오늘은 이제 상원 청문회가 아침에 나왔는데 똑같아요.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또 파월 힘 빼면서 여론께 내년에 5월까지 임기지만 후임 발표할 수도 있어. 자기 말 잘 안 들으니까 그죠. 뭐 그렇게 얘기했고, 자, 여기서 볼만한 건 뭐냐? 은행 SLR 규제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미국 국채 수요를 키우기 위해서 은행에서 갖고 있을 미국 국채 수요에 대한 레버리지 키워주는 거예요. 한도를. 그럼 은행에서 미국 국채를 더 살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 합쳐서 미국 국채의 수요를 더 키우기 위한 정책들이 연준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미국의 돈 풀기 흐름을 저는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10년물이 좀 빠졌다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6, 7, 8월 이제 박스고 메가빌 어제 서학기물 보시는 내용들. 자, 관세 밀당도 있습니다. 이 관세 밀당이 이제 7월 4일이다 7월 9일이다 하니까 자, 바로 이제 다음 달 하반기부터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우리나라 수급에 오늘 영향을 살짝 미쳤다 보시면 돼요. 자, 나토 정상회담 결의됐습니다. 방산주 되게 큰 호재였는데 요거에서 방산 조선을 수급 점검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넘어갑니다. 그 남만 줄이려고 그래도 미국 쪽에서 봐야지만 우리나라 이렇게 넘어가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섹터별로 보고 넘어가 주시고요. 자, 박스 미장 관찰하겠다. 자, 제일 강한 우리 불극장이지만 어쨌든 단기 조정으로 수급 자체적이에요.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우리나라 너무 강했기 때문에 자체적인 상반기 마무리와 하반기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자, 금 가격 3,345불 박스, 비트코인 107,000불 살짝 올랐고요. 자, 비미국도 비슷합니다. 오늘 일본이 한 1.4% 올랐는데 다른 나라 유럽이나 이쪽 약간 등락 있어요. 아직까지 확 가지는 않고 홍콩 0.5% 하락, 대만은 강보합. 오늘 우리나라 정말 그동안 제일 강했지만 자체적으로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자체적으로 변동성을 좀 많이 키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우리나라 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지수는 5일선을 오늘 그 지수가 살짝 깨졌거든요. 코스피가 깨졌다가 이렇게 다시 당겨놨어요. 5일선 안 깨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매물이 분명히 어제 오늘 근래 들어서 제가 조금 단기로
쏠리는 그런 경계를 드렸지 않습니까? 섹터별로 볼 텐데 여기서 5일선 지켰다 또 가자는 게 아니라 출렁거리고 단기로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걸 좀 뉘앙스 느껴주시고, 순환배를 코스닥 돌면 좋은데 아직은 기준이 코스피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외국인 코스닥 팔고 개별주도 많이 급락하면서 코스닥도 살짝 빠져있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자, 분명히 이게 제가 한번 주말에 설명 크게 드릴 텐데 3100 갖는 게 저는 단기로 살짝 오버슈팅이야. 제가 왜 코스피의 대형주도 얘기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오버되는 부분이 3000 안착 과정이에요. 3000 몇십 포인트 출렁거리는 그런 과정은 당연한 수순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큰 문제 없으면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6월 마무리하고 7월 넘어갈 수도 흐름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오늘 1% 코스피 하락했고 코스닥이 조금 더 하락했는데 외국을 좀 팔았습니다. 자, 팔고 개별주들이 막 또 급등하는 애들 많다 보니까 코스닥 지수를 조금 더 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막 재생하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또 233740 같은 것들은 그 보시는 분들, 패시브로 깔 분들은 빠질 때 또 좋은 분할 매수 기회가 되겠죠. 자, 말씀드렸던 7월부터는 바로 품목 관세라든지 이런저런 메가빌이든 뭐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신경 쓰는 흐름이 분명히 보였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포트는 뭐지? 7월 달에 갑자기 반말이 나버렸는데 7월 달에 실적 시즌을 보면서 약간 우리 포트를 구성을 잘 해놨죠. 자, 제가 섹터별로 말씀드립니다. 분명히 제일 강한 거는 반도체예요. 마이크론이다, 엔비디아다, HBM이다 하지만 삼전이 지금 수급이 덜 쏠려 있긴 한데 하이닉스로 좀 더 가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과 성장의 가장 기본이에요. 얘들은 별로 빠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별로 빠질 것 같지 않아서 호실적과 어닝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대신에 상반기 내내 누가 봐도 좋았던 이 주도 섹터였잖아요. 방산, 조선, 하나, 원전이 분명 이렇게 강한 장에서 바로 꺾이진 않을 거야. 근데 근래 보시면 신용이 좀 부담된다, 개인들이 좀 특히 더 많이 들어간다, 단기 포모가 있다, 거기에다 외국인들도 살짝 파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 때문에 외국 매물 말씀드렸지만 단타들이 있겠지만 조금씩 꺾이는 모습을 저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게 나토 회담이 상당히 큰 호재였어요. 호재 나왔는데 그걸 끝나고 혹시나 상반기에 대한 그런 흐름이 매수가 살짝 생각보다는 약하더라고. 그런 면을 제가 바뀌게 되면 여기서 수급들이 딴 데다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면으로 방산조선을 좀 더 많이 보겠습니다. 이런 제 시나리오인데 어쨌든 기준은 현대로템이 밸류어닝이 제일 괜찮고 파워 좋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저는 볼게요. 자, 네카우들 저는 개인들 수급 엄청 급등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엄청 급등락이 있잖아요. 저는 하지 않지만 그냥 조심하시면 돼요.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자동차은행 정권은 가치주다 보니까 우리 결은 아니더라도 중기 배당주처럼 좀 묵직하게 보라 말씀드렸고, 저는 혹시 정권주 기회 되면 보고 있을게요. 2차전지 우리 안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상반기가 마무리됩니다. 내일 되면 이제 다음 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빅머니들이 하반기 분명히 준비를 하고 이 섹터들의 큰원이 바뀔 거라 봐요. 저는 코스닥도 그렇고 종목장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빅탄타 하지 않고 막 딴 데서 하더라도 우리는 삼전 프리어닝이 이제 7월 초에 나옵니다. 실적 시즌으로 7월 8월 넘어가요. 거기에 저는 조금 더 포커싱을 하면서 할로 섹터를 좀 더 키우고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들어오는 섹터로 지금 갖고 있는 게 좀 안정적일 거예요. 코스닥이든 왔다 갔다 하는 로봇도 자체 수급자 봐드리지만 변동성 감안하면 되고 뭐 바이오 같은 거 있겠죠. 자, 우리 포트 이렇게 한번 잘 봐주시고요. 233740 같은 거 빠질 때마다 조금 사셔도 돼요. 자, 환율은 1359원, 그래도 강세죠. 좋습니다. 자, 예탁금 또 늘었어요. 예탁 66.4조니까 여기서 예탁금 늘면 개인들입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예전도 그랬지만 예탁금 증가할 때는 원래 코스닥이 더 세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스마트하고 큰 거 코스피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변하는 게 있거든. 그런 면 때문에 오늘 같은 케이스는 뭐 카카오 이런 것들이 급나가면서 코스닥을 좀 많이 밀어내린 게 있습니다. 다 발라서 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포트는 유지 잘하고 있고요. 자, 이거 있잖아요. 신용장구가 근래 들어서 계속 제가 조금 경계를 말씀드렸던 부분이 코스피가 12조야. 코스닥이 8조밖에 안 되고, 원래 시장 규모는 시총은 훨씬 코스피가 크지만 신용장구는 원래 코스닥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커졌단 말은 거기 막 갔던 애들의 그 앞에 있는 애들 있잖아요. 조심을 좀 하시는 코스닥 대형주를, 아주 코스피 대형주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해소가 분명히 필요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등락하겠지만. 자, 한국 반도체가 우리나라 코스피 기둥입니다. 지금은 쏠려서 어째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분들 되게 좋게 잘 가고 있지만 우리는 뭐 따라가진 않고 삼전이 브로드컴 AMD는 올라가면 삼전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AI 관련 다른 것도 다 좋기 때문에 삼전도 천천히 패시브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시총 200조. 어쨌든 우리 코스피 기준 수출의 기준이니까 다시 HBM으로 부각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잘 가는 것들은 지수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삼전 뭐 D램 확산은 좋은데 아직 엔비디아 다른 HM들이 이쪽은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아직 HBM 콜테스트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러면 좀 보시면서 여전히 6만 원대 등락 기다리고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한미 반도체를 다 팔았습니다. 있는 거 다 정리하고 소부장 안 한다 말씀드렸는데 원래 작년까지 우리 메이저였어요. 그때까지 HBM의 메이저 라인이었는데 TSM 좀 약하잖아요. 한미도 약했다가 엔비디아가 막 치고 하니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게 있어. 그 아까 말했던 미국 전체도 봐야 되고 박스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제가 보는 수급 면에서 올라갈 때마다 수급들이 조금 부딪혀요. 제가 말씀드린 수급 문제가 있고 하이닉스든 지금 한미반도체든 자체적으로 다 이원해 놨잖아요. 마이크론에 되는 것 때문에 한미는 좋다 보지만 한미나 또 하이닉스에 보는 것 중에 하나 비전이 있습니다. 같이 보세요. 옛날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지금 외국인 보유를 보시면 한미가 빠진 상태에서 많이 안 올라와요. 대신에 하나비전이 외국 매수가 좀 느는 게 보이기 때문에 혹시나 보는 분들은 외국인 보유율과 하나비전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는 뭐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포트를 최적화하기 위해서 더 좋고 빅파워 좋은 쪽으로 포트를 하기 위해서 소부장은 자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제주반도체 올 익절 다 했어요. 아침도 팔 게 있었고요. 우리 밴드 말씀 그대로 보시면 되고, 자, 로봇테마 오늘 파트 듣고 보셔야 돼요. 제가 로봇 2개 있는 거 살짝 비중 조절할 수도 있고 오늘 물론 출렁거리고 있지만 제가 수급 분석하면서 바닥권 잡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메인 한류 쪽으로 실적 시전 때문에 많이 옮겨놨어요. 단기 출렁거리더라도 이런 흐름이 워낙 다 좋기 때문에 잘 홀딩하시면 됩니다. APR 출렁거려봐야 니 그래도 5일선이잖아. 안 깨지잖아요. 그냥 홀딩 할 거 없어요. 좋아요. 자, 새롭게 보는 한류 섹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어제 오늘 계속 말씀드렸던 살 수 있는 가격이죠. 빠지면 살 수 있는 가격에 이런 날도 상승했습니다. 그런 건 강한 거니까 잘 홀딩하시고 파트 2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한류 나머지는 푸드 대장 잘 홀딩입니다. 플러스 나있고 오늘도 파마 리서치 다 팔았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오릭전에 있는 부분에서 수익을 실현시킨 현금 갖고 있는데 오늘 살짝 더 올라갔죠. 50만원 근처 다시 와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에 동감하는 분들은 현금 확보하면서 참고해 주세요. 다 팔았습니다. 자, 바이오는 코스닥 봐야 되니까 자체적으로 보면서 알테오젠 40만원 등락되는 기준. 자, 오늘 정리하면 분명히 세상에 가장 강했던 정시도 우리나라 또 등락이나 변동이 좀 있잖아요. 우리나라 수입이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마무리하면서 등락 조정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는데 얼마나 올지에 대한 흐름을 저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막 올라갈 때 막 사고 싶거든. 근데 막 빠지고 그러면 또 급나잖아요. 이럴 때는 반대로 또 강한 종목도 수세 좋은 것들은 떨어지면 우리 갖고 있는 현금으로 살 수 있는 타이밍도 제가 잘 보겠습니다. 대신에 저는 안 좋다 좋다 말씀드리지만 모든 섹터 모든 종목을 다 대상으로 강한 종목을 고를 거예요. 여전히 3천 안착되는 과정이라 보고 코스닥도 뒤에 따라간다 봅니다. 아주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주말 공부 시간에 준비를 좀 더 할게요. 정배열 패턴들 과거랑 비교할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채널의 특장점, 우리가 뭐 안정적으로 소박 중박 모아가지만 조정 시에도 대처는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미리 시장 뉘앙스 말씀드리면서 현금 들고 있는 거 잘 쓰면 돼요. 한번 온 분들 봐주시고요. 자, 근래 멤버십 가입과 업그레이드 해주신 분들 NK님, 드라세나님, 레오파더님, 아빠부자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고 저랑 몇 년이나 수개월 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하여튼 또 근래 들어온 신규 가입자들도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자, 프리미엄 우리 채널에서 등락장세 대처법, 포트 관리와 현금 활용법에 대해서 파트 2 넘어갈게요.